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강의는요, 아무도 모르는 제목으로 할 때가 제일 쉬워요. 얘는 아무렇게나 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수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준 가지고는 다 이미 해오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습관을 계속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안 고쳤지. 굉장히 안 고쳐져요. 굉장히 안 고쳐져요. 특히 나쁜 습관이 관성이 잘 붙어요. 관성이 붙어가지고 잘 브레이크를 밟아도 지가 앞으로 가, 지가 이렇게. 안 돼요. 따라서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 소위 환골탈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계기가 필요하다고. 죽을 뻔하던가, 무슨 수가 있어야, 알거지가 됐던가, 무슨 수가 있어야 이거 고친다. 잘 안 고쳐져요. 관성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작용 반작용, 이것은 정확하게 인간사에 적용돼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한 주먹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날 한 주먹 해요. 이놈 봐라. 한 주먹. give and take입니다. 이게 give and take가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링컨 대통령께서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네가 먼저 친구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도 내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주어라.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네가 먼저 주어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경하면 작용 반작용으로 저 사람은 나를 존경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 자연법칙, 물리법칙이요, 그냥 자연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사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 또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칙이라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저렇게 써져 있죠? 저거 제가 보고 쓴 거예요 지금. 이거 뭐하고 합한 글자냐면요, 이건 분명히 있죠? 안에 들어간 이 플러스 이게 셈천자입니다. 안에 들어간 게. 이걸 약게 쓴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된 거 뭐같이 생겼어요 저거? 보세요. 뭐같이 생겼어요 저거? 집? 집은 조금 그렇고 언덕입니다. 언덕. 이게 언덕 한자예요. 언덕 한. 요건 아시겠죠? 예, 셈, 천. 여러분 산에 가면은요, 깎아지는 벼랑이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셈이 솟아나지요. 셈. 요걸 원이라 그래요. 이게 근원 원자입니다. 근원 원자.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근원.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강이 거기서 출발하죠? 똑똑똑똑 떨어지는 언덕 밑에 있는 셈. 그게 원자예요. 근원 원자. 나중에 이것도 넓은 평원을 이야기할 때도 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요것도 원자입니다. 똑같은 자예요. 나중에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이것은 원자. 근원 원자입니다. 이 칙자는 무슨 칙자예요 이게? 이건 고칙 또는 법칙 그럽니다. 법, law 또는 rule. 근데 요걸 보면은요, 글자가 이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자인가? 저건 글자는 조개패인데요.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인데 여기서는 저 글자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솥입니다. 솥. 세 발 달린 솥의 상형 문자가 저거예요. 솥을 이렇게 놔두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솥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의미해요.
왕들은 항상 솥을, 큰 솥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정, 솥에 대해서 묻다. 그 말은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솥이고 요자는 무슨 자예요?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이것은 이렇게 생긴 칼도자입니다. 칼. 큰 솥에다가 칼로 이놈들아, 내가 왕인데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런 규칙을 따라라 하고 새겼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법. 그래서 원칙은 아주 근본적인,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근본적인 규칙과 법칙을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연법칙이지. 자연법칙이에요. 아무렇게나 지가 만들어가지고 이건 내 원칙이야.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개똥철학이죠.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법칙에 부합해야 그것을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분필을 떨어뜨리면 이거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내가 나는데 올라간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요걸 이렇게 제가 끌어올리려면은요, 이게 중력 법칙에 어긋나거든요. 중력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면은 이 분필에다 제가 뭘 가해야 됩니까? 힘을 가해야 돼. 힘을 가해야 돼. 힘을 가하지 않으면요,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거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요. 그러면 에너지가 괜히 늘어나는가? 여기에 에너지를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한 에너지 양과 이 분필이 올라간 에너지 양은 정확하게 같아요. 위치 에너지 정확하게 같아요. 그게 무슨 뭐 애누리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반드시 그랬으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면 뭔가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요, 원칙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꼼수를 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꼼수가 있어야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에 벗어난 일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도 원칙입니다.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걸 봤어요? 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모래는 안 흐르는데. 모래 싸놔봐요. 잘 안 흘러요. 근데 물은 그냥 흘러가요. 이건 2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중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 장력. 물은 자기 표면을 가능하면 적게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표면 장력이라고 그래요.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연 위에 맺힌 물방울이 동글동글한 게 그 구가 표면이 가장 적거든요. 같은 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원칙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법칙.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건 내 원칙이다. 그건 지 원칙이지 보편적인 원칙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신묘년 우리는 일치월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일치월장은 달마다 발전한다고 하니, 날마다 발전하고 달마다 앞으로 나갔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500만 불, 그리고 성장률이 거의 50%를 넘는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치월장하는 한 해였어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일치월장하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치월장이라는 말은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그냥 많이 씁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도 일치월장 해야 되겠죠? 네, 일치월장 해야 돼요. 그런데 일치월장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황골 탈퇴,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각오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 검진을 받듯이, 정기 검진 받죠? 정기 검진을 받아야 중병이 들기 전에 얼른 알아차리고 그걸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모든 조직은 매년 시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무식을 하고 할 때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중견 조직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새해
지난해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지난해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작은 잘못은 없는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이 오늘의 미팅입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이 독수리 우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독수리 수명은 인간과 비슷한 70년이랍니다. 70년인데 한 40년쯤 되면은 독수리가 사냥을 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부리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도대체 사냥하기가 좋지 않고 발톱도 늙어가지고 이렇게 굽어가지고 좋지 않고 날개는 깃털이 이제 무거워져 가지고 날기도 힘들고 맹수나 맹금류는 맹수류는요. 맹수나 맹금류는 자기가 직접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처럼 자식이 먹여 살린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지가 벌어서 지가 먹어야 돼요. 그것이 동물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가 40년이 되면은 황골탈퇴를 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황골탈퇴라는 것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계속 부리를 쪼아서 낡은 부리를 깨버리고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나면은 낡은 발톱을 뽑아버리고 새 발톱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새 발톱이 나면은 낡은 깃털을 뽑아버리고 새 깃털이 나도록 기다리면 그렇게 해서 한 30일 내지 40일 고생을 하면 앞으로 30년간 더 활기차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가 즉 일시적인 아픔을 견디고 낡은 것을 깨부시고 새 것을 나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거기서 굶어 죽든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지가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동물학자가 아닙니다. 조류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화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빗대서 인간 생활을 이야기한 거 이걸 우화라고 그러는데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황골탈퇴해야 할 시기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기에 그걸 안 하고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에 잡혀 있으면 굶어 죽든가 안 그러면 골골하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황골탈퇴를 하자는 겁니다. 특히 송리산 여기는요 기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기. 원래 기는 원래 이 글자는 요거였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구름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생겼는데 쌀을 먹으니까 기운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쌀미자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는 에너지하고는 다릅니다. 기는 측정 불가능해요. 측정 불가능합니다. 송리산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십승지지로 치는 곳입니다. 전란이나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이라도 항상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10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예요. 참 이 사람 여기다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사장님께서. 지금은 못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지기가 좋니 천기가 좋니 백날 좋아도 인기만큼 사람의 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 내가 결코 성공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모인 곳의 기는 지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혹시 나는 망해야지 그렇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아들을 원하는 공부를 시키고 내 부모님 잘 봉양하고 내 형제자매를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럴 마음으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돈만 벌어봐라. 저 새끼 주나봐라. 이런 사람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인 곳에서 나온 기가 훨씬 좋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곳을 파워스팟이라고 합니다. 파워스팟. 좋은 기가 나오는 지점. 파워를 받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좀 힘 좀 나시죠? 자, 황골탈퇴를 하고 나면 다시 비상할 수 있어요. 제도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원칙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원칙은 본질적 가치이자 자연법칙. 가치는요, 그 속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질적 가치, 또 하나는 도구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
전형적인 게 진선미, 사랑, 봉사, 믿음, 겸손, 섬김, 베품, 공생발전, 원칙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 다른 것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한테 무슨 노후 보장받으려고 사랑합니까? 안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효도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 재산 물려받으려고 효도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본질적 가치예요. 본질적 가치.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뽑죠. 진선미. 진선미 이렇게 뽑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 가치거든요. 진선미가. 근데 미를 맨 꼬레비다 놔뒀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가 아름다움이 앞에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은 아름다워요. 근데 역은 성립 안 해요. 아름다운 게 진리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는 모든 걸 포괄한다. 박정수 총장님 맞습니까? 미는 진과 선을 포괄한다. 맞는 것 같죠? 예. 맞죠? 예. 아름다움은 진과 선을 포괄해요. 그러니까 미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영국에서 항상 노동당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왕실을 폐지하자. 왕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젊었을 때 25살에 왕이 됐죠. 여왕이 됐죠. 그렇게 하니까 그 점잖은 더 타임스라는 신문이 뭐라고 일가를 했냐 하면은 우리는 매일 아침 신문에서 여왕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그 정도의 돈을 쓸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놈들이 객설을 못하고 하여간에 이런 것들이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가치. 도구적 가치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가치예요. 이익이 안 되면 안 지켜. 도구적 가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가치.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치가 거의 도구적 가치예요. 물건 열심히 팔아서 돈 번다. 물건 열심히 파는 이유가 물건을 열심히 파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예요. 수단으로서의 가치. 아까 이익이 전형적인 수단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막스 베버 같은 연구에 의하면 그 나라가 본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느냐 도구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발전 정도가 달라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전부 본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했어요. 신앙, 믿음, 그 다음에 정의, 인권, 인명 이런 것들을 우선시했어요. 다 망해버린 공산주의는 도구적 가치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요것에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더 망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사업이 계속 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까? 질병을 퇴치할까? 교육을 잘 시킬까? 계속 발전했어요. 그러나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돈을 벌다가 나중에 전부 폐가 망신했어요. 다 망해버려요. 수단적 가치는요, 어떤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썼으면요, 일정 수준 돈이 벌리면요,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본질적 가치가 아예 개념이 없으니까. 진선미를 추구하고 사랑, 베품, 겸손, 영혼,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가 아니고 빌 게이츠처럼 말이죠. 지금 다 내버리고 지금 자선재단 만들어 하고 있죠. 계속 커져요. 그럼 돈이.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다시 말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폐가 망신한다. 따라서 우리가 원칙, 다시 말하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그 말이 아니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자 그런 말이에요. 배부른. 그런데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도구적 가치만 추구하면요, 배부른 돼지가 돼요.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지고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배부른 돼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공헌하는 삶을 살자.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자. 요게 소크라테스야. 알겠죠? 소크라테스. 자, 질서이자 아름다움. 아까 제가 자연 질서. 이게 물건이 물체가 떨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나가고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인데 이 삼라만상이 창조된 자연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지구도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러고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대재앙이 초래될 거예요. 반드시 그 원칙, 법칙에 따라서 지 궤도를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안 움직이면요, 대재앙이 초래돼요. 그래야만 우주가 아름답게 돌아가요. 인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세도 사회의 규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매너, 에티켓 등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사회가 공동으로 약속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지키고 나는 내 멋에 살아.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아름답지 못해요. 그건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이지 지멋대로 행동할 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질서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이목구비도 제 있을 곳에 있어야지. 나는 눈 2개 싫어. 하나만 있을 거야. 여기 하나 있다 그러나? 나는 귀때기 2개 달린 거 싫어. 하나만 붙이고 다닐 거야. 이게 무슨 아름답냐 이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원칙에 질서 있게 놓여 있어야 아름다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질서이자 아름다움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묘수가 아닌 정수. 바둑을 두다 보면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조금 두어요. 아주 구급도 안 되는 바둑 실력인데 저 바둑 죽었네. 그건 보이더라고. 저거 죽었네. 근데 그 상대편이 몰아가지고 죽을 판인데 이야, 어떤 점화를 탁 놓으니까 이놈이 살고 저놈이 죽어. 그런 게 있죠. 바둑 두는 분들. 그걸 묘수라고 그래. 묘수. 묘수다. 근데 사업을 할 때도 묘수다, 묘기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묘수를 자꾸 쓰는 놈은 그동안 정수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위기에 몰렸다는 얘기거든요. 정수를 자꾸 쓰는 사람, 정수를 정수대로 바둑을 두는 사람은 위기에 몰릴 이유가 없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기를 부리는 것은 조금 이 기술이 좀 덜 뛰어난, 아직 완전한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판단력이 약간 반번 늦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원칙은 정수입니다. 묘수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 묘수가 아니에요. 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는 게 정수입니다. 오케이, 다음. 고기를 잡는 지혜입니다. 우리 속담에 고기를 주면 하루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묘수나 요령, 편법, 탈법은 고기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돈벌이가 돼요. 탁 배팅 쳐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수당 탁 받으면 기분 좋죠. 그 집 계속 해봐요. 어떻게 되나? 나중에 쪽박 차죠. 정수를 가르쳐주면 당장은 소득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원칙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주는 것은 하루 양식은 될지 모르지만 평생 양식은 되지 않는다. 다음, 원칙 중심, 프린시플 센터드, 프린시플 센터드, 센터에다가 프린시플을 두고 그 패러다임, 프린시플 센터드 패러다임이죠. 사고의 틀이, 사고의 틀 자체가 원칙 중심으로 되면 편법을 쓰지 않는다. 편법을 쓰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패가망신을 합니까? 무슨 뭐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뭐 한다, 이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엉뚱한 데서 오라가라 했었죠. 또 뭐 하는데 무슨 봉투를 돌렸다, 그 원칙이 아니에요. 그거 원칙이 아니니까 이상한 데서 오라가라 했었죠. 또 좀 보자겠었고 별로 가기 싫은 데서 오라고 그랬어요. 원칙의 중심을 두고 원칙 중심적 행동을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떳떳해요. 인간이 자기 마음이 떳떳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떳떳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못합니다. 사람 못해요. 내가 떳떳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떳떳해요. 그러나 떳떳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익중심, 게인. 자기가 뭔가 소득이 있으면 게인 센터드 패러다. 이거 소득이 있으면 하고 소득이 없어 안 하고.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아주 난장판이 된다. 난장판. 난장판이 돼. 그래서 반드시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원칙을 지켜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은, 모든 공직이 됐건 지금 유수한 지금 기존의 기업이 됐건 그 해 사원을 뽑을 때, 예를 들면 경리과다, 총무부다, 또는 경리부다 했을 때 경리부에서 사원을 뽑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리를 할 수 있는 전공을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상경대 출신, 또 세무회계나 이런 회계과 출신을 뽑아요. 그리고 그 해 뽑는 신입사원들은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공도 같고 학력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특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뽑는 것 자체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자체가 대화가 잘 통합니다. 소통이 잘 돼요. 턱하면 호박 떨어진 소리 금방 알아요. 전부 다 세무회계, 그 다음에 경리, 그런 걸 전공해, 무역 전공했으니까 거기서 쓰는 용어를 쓰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사업은 어떻습니까? 특히 애터미는 유일하게 개방체제입니다. 오픈 시스템이에요. 오픈 시스템. 무슨 놈의 회사가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픈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등록한, 예를 들면 1000명이 계신다. 이게 학력도 달라, 나이도 달라, 경험도 달라, 경력도 달라, 다 달라 이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소유할 가치가 없어요. 가치, 밸류라는 게 없어요. 응? 공통 화제가 없다고. 공통 화제가. 지금까지 했던 직업도 다르지, 성별도 다르지, 나이도 다르지, 학력도 다르지, 경력도 다르지, 재산상 다 달라. 그러면 어떤 조직이요, 공통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엉뚱한 데로 가요. 사공이 많아서 사공이 지 멋대로 주장한다. 지 멋대로. 내 경험에 의하면. 그건 지 경험이야, 지 경험. 전부 다 그런다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의 공통 가치로 원칙이라는 걸 정하지 않으면 전부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가는데 어디가 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갈 항구가 부산항이다, 이렇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아무데로 가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로 갈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결국 배는 파산하고 말 겁니다. 바로 저기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이게 원칙이에요. 부산항으로 가자. 싱가포르항으로 가자. 그래야만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구성의 모순, fallacy of composition. 이것은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그 말이 너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면은 나에게는 좋은데 전체에 대해서는 안 좋다 그런 말이에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자연계, 자연법칙, 이건 자연법칙이니까 자연계, 사회계, 인간 세상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 이번에 설인데 나 혼자 갓길로 가면 무지하게 빨리 가요. 그렇죠? 갓길로 안 가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자식은 이분은 이제 이걸 위반하고 갓길로 갔어요. 혼자 가면 빨라요. 그렇죠? 이게 부분에 대하여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길 막혀 있는 사람들이 저 자식 봐라. 나도 가야지. 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저끼리 가다가 부딪혀서 차가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카차도 못 오지, 경찰도 못 오지. 왜? 갓길까지 다 막혔어.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늦어져요. 따라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닌 것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구성해 놓으면, 합해 놓으면 그것이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좋지 않다. 오페라장에서 오페라를 보고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잘 안 보여. 일어섰어. 그럼 어때요? 잘 보여. 혼자만 일어서면 잘 보여. 그런데 옆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야 이마 너만 왜 혼자 일어서? 다 일어서 버려. 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라 합니다. 부분에 대해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김수환 추기경님, 성철 스님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로 족해요. 모든 분이 스님이 되고 모든 분이 신부님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6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만 하니까 존경을 받지 다 그렇게 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배추 농사를 한 농가만 잘 지으면 고소득을 논이나 모든 농가가 배추 농사를 잘 지으면 그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갈아엎는 게 제일 나아요. 그게 부분에 대해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벼농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기업만 임금을 올려주면 그 기업의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지만은 모든 기업이 임금을 대폭 올려버리면 물가가 더 올라서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게 인플레예요. 인플레. 그래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계에도 존재합니다. 자연계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를 들면 산소와 수소 어떻습니까? 수소에 불을 붙이면 어때요? 펑 잘 타죠? 잘 타죠? 그런데 산소하고 수소하고 합해놓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물 잘 탑니까? 안 타요.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gain centered paradigm, 나한테 이익이 돼서 하는 것 또는 너도 이익 나도 이익 삼자가 이익이 돼서 한다고 하는 행동이 그게 합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그래요. 구성의 모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를 봐야 돼. 시스템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속담에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그렇죠? 들어보면 다 맞아.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빼버리거든. 다 빼버리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시스템 전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삼자가 이 얘기를 해봐야 누가 맞은지 틀린지 알 수가 있어요. 전체 시스템 부분에 대해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구성의 모순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세는 무지 살기가 좋을 겁니다. 무지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게 존재해요. 농촌에서 뭐 사달라고 난리예요. 쌀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거기다가 국가 예산을 왕창 썼다. 그럼 어때요? 농촌은 무지 좋은데 그러면 도시 빈민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에 대해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원칙 중심 이런 캠페인을 하고 하는 것도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너 손해 나 손해 우리 그게 아니고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누구도 좋고 이렇게 하자는 게 원칙이지. 그 뭐 이마에다 내천자 쓰고 죽일 놈 살림 그게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칙은 질서이면서 아름다운 거예요. 원칙 중심 바로 패러다임은 우리 중심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중심. 네트워크의 매력은요, 너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시스테매틱 에너지,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가 없으면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중심 패러다임은 반드시 집단무지를 가져옵니다. 이게 집단이 모이면, 이런 집단이 모이면요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도 하고 그 정반대인 집단무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단지성은 상호 협력과 상생관계,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 직분을 다할 때 마치 흰개미가 일개미, 그 다음에 병정개미 이런 식으로 여왕개미 다로 자기 임무에 맞도록 행동을 할 때 집단지성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한 협력이죠. 여러 개의 완전한 유기체가 모여서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할 때 집단지성이 나온다. 우리말로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중지를 모은다는 게 바로 집단지성이에요. 중지를 모은다. 한 개인의 의견보다 중지를 모은다.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어려운 논리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천재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나머지 8사람에게 같이 똑같은 문제를 난이도가 유사한 문제를 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똑같은 IQ를 가지고 있는 놈들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논리 문제 하나를 풀 때 여러 사람이 8개를 풀었어요. 8개. 똑같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면 그 생산성이 8배가 늘어난다. 8배. 그게 집단지성이에요. 아담 스미스란 말 들어봤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그러면 경제학이 없었느냐?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이라든가 생산 또는 이 분업,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쏙 전개시켜 놓은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제 1장 딱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사람이 핀을 만들면 핀 있죠? 핀 꼽는 거 핀을 만들면 하루에 1개를 못 만든답니다. 한 사람이 핀 전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무질 해가지고 그걸 달궈서 물에 해서 두들겨서 피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담 스미스 국부론 제1장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12사람이 만들면 12사람이 핀을 만드는 공정을 12개로 나눠가지고 12사람이 만들면 4,800개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4,800개를 만든다. 이게 시너지. 이게 혼자 통반장 다 하겠다고 하면 핀 하나를 못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2단계로 나눠서 했더니 4,800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핀을. 이게 시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각 개인은요 전부 특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경험과 지식이 다 달라요. 요게 합해지는 게 시너지. 요게 합해지는 게 시너지. 요 안압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면은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고 전부 쪽박 차요. 다 실패. 특히 애터미 조직은 남녀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여자가 못 보는 걸 남자는 보고 남자가 못 보는 걸 여자는 봐요.
이걸 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남녀가 합의 한 사업, 한 조직 내에 있다는 게, 스폰서 파트너로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것만 잘 이용하면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 잘났다고 저 혼자 똑똑하면은 그건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게 시너지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또는 현대나 그런 대기업에서 이룰 수 없는 소득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게 그런 가능성입니다. 이 시너지 때문에 그래요. 시너지가 무엇인고? 그렇게 의문이 나시는 분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는 것, 이게 시너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3이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3이 돼버렸어. 그런데 서로 남녀가 달라야 거기서 아이가 나오지, 똑같은 놈이 결혼해가지고는 아이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는 아이가 안 나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에요. 애터미가 살 길은 오직 원칙 중심.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각양각색의 경험과 삶의 여정, 학력, 경력, 연령, 성별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정표가 없으면, 우리가 부산항으로 간다 하는 이정표가 없으면 이 패가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원칙 중심밖에는 없습니다. 편법을 동원하기는 되질 않아요. 자, 다음 엔트로피. 이것도 이게 이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저것이 소위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당연해요.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다시 말하면 컵에다가 얼음을 담아서 방에 놔두면 얼음이 어떻게 된다? 녹는다. 왜 녹아요? 그 얼음이 왜 녹습니까? 예?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긴 녹아요. 녹는데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래요. 컵의 얼음보다 방 안 온도가 더 높잖아요. 열이 많아요. 열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가역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렀다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렀다가 그러면 컵에다가 얼음을 놔두면은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가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봤어요? 안 그래요? 일단 녹으면 그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그 컵의 온도와 공기 온도가 똑같아져 버려요. 열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평형. 그 평형 상태가 딱 돼요.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 우리 삶의 예를 들면은 학기 초가 되면은 우리 꼬맹이들 보면요, 연필도 깎아서 필통에 집어넣고 청소하고 막 책 꽂고 막 닦아요. 질서가 딱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책상이 엉망진창이야 그냥.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방 청소해 보시면 알죠?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후휴 하고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난장판이죠. 또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 모든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컵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퍼지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냥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고 점점 퍼져서, 다시 말하면 무질서도가 점점 심해져요. 질서 있게 한 방울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싹 퍼져. 언제까지? 아주 균질하게 섞여질 때까지 계속돼요. 그게 균질하게 섞여질 때까지. 마찬가지. 이쪽 방이 있고 이쪽 방에 히터를 틀고 따뜻해. 이쪽 방에 히터를 안 추워. 문을 확 열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쪽 방의 온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더운 데서 추운 데로 에너지가 흘러요.
절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연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원칙을 위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 방울이 잉크가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은 거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퍼져, 이렇게 퍼져서 전체가 다 그렇게 될 때까지 퍼져.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법칙이니까 저걸 벗어나는 법이 없다 그러면, 저게 벗어나면은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해요. 따라서 무질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원칙으로 질서가 잘 잡혀갔는데 어느 누군가가 잉크를 턱 떨어뜨리면 그게 계속 퍼져나가요. 계속 전체에 다 퍼질 때까지 퍼져나가. 그러므로 이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어요. 또 새로운 멤버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캠페인,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캠페인 또는 황골 탈퇴의 기회,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무질서도, 혼란도는 증가한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리더분들인데, 리더분들이 자기 조직 내에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잉크방울, 흙탕물 하나 떨어지면 계속 번진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시고진. 여러분, 읍참마속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읍참마속. 제갈량이 마속이라고 하는 아주 장래가 유망한 청년을 차명에 처한, 울면서 차명에 처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에서 이제 조조군을 치기 위해서 중원, 저쪽 지금 삼서성 쪽으로 군대를 빼는데 제갈량이 고민이야. 그쪽으로 총나라 군대가 진군을 하면은 병참선이 길어져요. 그렇죠? 병참선이 길어지는데 그 병참선을 수비해 줄 장수가 없어요. 장수가 없어. 그래서 진군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병참선을 지나는 데가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협곡을 지킬 만한 장수가 없어.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이 망설이고 있으니까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병서를 다 읽었고 그런 것쯤이야 나도 다 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는 제갈량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장수였어요. 그 아버지는 마량, 형님 마량이 친구였거든. 아주 유비의 아주 탁월한 참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갈량이 보기에 저런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왜? 너무 젊어서 너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지멋대로 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조조군의 사령관은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사마휘라고 하는 아주 노회한 장수, 전투 경험이 무지 많은 노장이에요. 너는 사마중달을 이길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지키면 나는 물론이가 아니라 내 가족 권속을 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절대로 네가 네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 시키는 대로, 이거 원칙이란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요게 지금 보금도 협노니까 요 기슭에다가 진을 치고 조조군이 못 오도록 방어만 하고 있거라. 방어만 하고 있거라. 그리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마속이라는 놈이 가보니까 저쪽 산 기슭이 아니고 산 정상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요 조조군이 밑으로 진격을 오면 위에서 내리치면은 자기가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떡하니 제갈량의 지시를 무시하고 산 기슭에 진을 치지 않고 산 꼭대기에다 진을 쳤어. 근데 사마중달은 전술의 산신령이야. 그런 걸 떡 알고 산 기슭을 점령하고 공격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만히 있어버려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정에다가, 산 위에다가 진을 친 마속군은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있어야 뭐 견딜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다 진을 쳐놨으니 거기에 무슨 놈 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마중달은
산 기슭을 점령하고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다급해졌죠? 다급해진 게 치다가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비의 중원 점령 계획은 나무압이 탑으로 돼버려. 완전히 도로암이 탑으로 돼버린 거죠. 끝나버려. 왜? 병참선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유비는 제갈량군은 철수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속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러는데 차명에 처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장수들이 말려요. 그렇게 전도가 유망한 장수, 저렇게 재기발랄한 장수를 그거 잘못했다고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러나 제갈량은 어떻게 합니까? 차명에 처하죠.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을 죽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군율을 지키지 않으면 군율이 서지가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이 마속을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살려주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떤 놈이 지키겠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읍참마속입니다. 읍참마속. 이게 제갈량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장수들이 승복을 했어요. 왜? 제갈량이 계속 울어. 그러니까 뭘 택한, 공과 사 중에 뭘 택한 거예요? 공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사적으로는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이걸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군사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목을 친 겁니다. 읍참마속입니다. 최근에는 형사 행정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1969년 한 70년대인데 69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라는 사람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다가 자동차 2대를 놔뒀어요. 2대를 놔뒀는데 2개 다 본닛, 앞에 그 본넷 있죠? 본넷을 열어서 놔뒀어요. 열어서 놔두고 한 자동차는 그대로 놔두고 한 자동차는 유리창 하나를 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유리창을 깨는 자동차는 어떤 놈이 나타나서 10분 만에 배터리를 뜯어가더랍니다. 그러더니 1시간 지나니까 어떤 놈이 바퀴 4개를 빼가버리더래요. 그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 묘한 놈들 많아요. 미국에 가보면 그냥 덩치가 막 이만큼은 놈들이 바퀴 4개 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주일 지나니까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버리고 그 프레임만 남더래요. 쇳덩어리만. 그런데 본넷만 열어놓은 자동차, 유리창을 깨놓지 않는 자동차는 일주일이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고 발표하고 한 20년 뒤에, 23년 뒤에 범죄학자들이, 범죄심리학자, 범죄 형사행정학자들이 윌슨과 켈리라고 하는 형사행정학자들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뉴욕이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데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강력범죄를 다스리려면 경범죄를 다스리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뉴욕시 뭐부터 시작했냐 하면 낙서 금지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 80년대 뉴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하철이 말이죠. 이건 완전히 지옥철이에요. 객차고 바닥이고 천정이고 객실이고 완전히 낙서로 그냥 스프레이 낙서로 그냥 펌벅이 돼 있어가지고 옆에는 마약 피운 놈, 마약 먹은 놈들 자빠져 있고 개판이었죠. 그걸 아주 완전히 때려잡았어요. 낙서를 지우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낙서를 많이 해놨던지. 낙서 지우는 것하고 중범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비난이 많았는데 낙서를 지우고 그 다음에 교통규칙 위반한 놈을 사정없이 때려잡았어요. 교통규칙 위반한 그러면서 구호가 뭐냐면 빨간불에 건너가는 놈을 막지 못하면 살인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걸 잡으니까 중범죄가 40%가 떨어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을 내버려 두면은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중범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이랍니다. 바로 라인을 옮긴다든가 또는 차명 등록을 한다든가 카드나 현금을 빌려주고 쭉 하는 것은요 유리창을 깨는 정도가 아니고 가게 쇼윈도우를 깨버린 거와 똑같아요. 왜?
자본을 뺏어가 버린 거거든. 자산을. 쇼윈도가 깨지는데 어떤 미친놈이 거기 물건 사겠어요. 따라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손해입니다. 모두 손해. 그래서 우리 애터미 경제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 사자성어를 화두를 여시구진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 중심으로, 원칙을 가운데 두고 principle centered, 원칙을 가운데 여시구진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함께 전진하자 그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전진하자. 여시구진이거든요. 더불어 갈려 더불어야 떼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이 농경 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산업화 후기를 넘어서 이제 생명 시대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생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지식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다시 말하면 구태의하는 패러다임, 농경 시대의 패러다임,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서비스 중심, 그리고 이익 중심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원칙 중심의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구자는 함께 구자입니다. 함께 나아가자. 전진하지.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금년 한 해도 모든 사업자분들이 일치월장하게 되시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풍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